일부에 이어서 문재인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신 송영길 의원, 그리고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적폐청산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과연 청산돼야 될 이 적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적폐의 핵심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병우, 최순실 이런 농단 체제로 각 기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사조직, 비선 조직이 모든 국가 기능을 사유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제 자리를 맡도록 하는 것이고 그 핵심에 검찰과 언론, 재벌 개혁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이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관료 문제로 지금 법관들이 제2의 항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면 9월경에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만들어집니다. 개혁적인 대법원장이 만들어져서 사법이 관료주의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에 통제되는 관료가 아니라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KBS, MBC의 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MBC, KBS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고 네. 진실과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벌이 이번에 이재용 보듯이 특검고화돼서 최순실한테 저는 수백억의 뇌물을 갖다 줘도 통제가 안 되는 이러한 지배 구조를 바꿔내고 외부 감사 제도를 재벌이 요청하면 그 회계법인이 그 재벌의 요구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외부 감사 제도를 통해서 네. 공정하게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가 감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네, 현재 지금 적폐들과 이 적폐를 청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 의원님 방금 이야기한 송 의원님 말씀에 어떤 생각이신가요? 좀 이재명 시장께서도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입장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또 후보나 또 송영길 본부장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적폐 청산의 결국 이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청와대 이제 각 참모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에서 정말 심화됐습니다. 청와대가 특정 지역 출신들로 또 검찰 출신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갖고 한 아주 그 부패 집단의 그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까지 가보지 않던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능한 재벌 3세들이 결탁한 정경유착의 문제들, 검찰, 언론 다 문제인데 청와대 그 핵심의 꼭대기에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보들이 여러 사람들이 캠프에 영입하고 그다음에 일부 호남 출신들을 캠프에 요직으로 앉히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또는 대통령이 거리가 보여만 합니다. 자기 측근들을 갖다가 청와대에 앉혀갖고 또 그들이 권력을 농단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은 네. 지자체 장으로서도 분명한 모습을 보여왔고 청와대 구성을 전면적으로 혁신해갖고 민정이라든가 또는 정무 이런 부분들이 국회를 갖다 간섭하고 권력기관들을 통제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생각이고요. 네.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국정원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개혁, 국정원들이 국내 정보에만 집중하고 또 산업정보에 집중해야지 오히려 그 권력 개입해갖고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국정에 대한 전면 개혁,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정말 과감한 개혁들 그리고 이런 것을 좀 해갖고 비선 실세들이 네. 대통령의 측근들이 날뛸 수 없는 전향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거기에서 개혁을 시작하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추진할 때 네. 국민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네네. 촛불혁명을 만들어낸 시민사회 운동의 네. 핵심적인 분들과 네. 함께 권력을 구성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지금 두 분 모두 다 이렇게 대통령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표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온 것은
상대 후보들이 되셨을 때 어떤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려하는 점, 송영길 의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 그 민주당 후보 누구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 정권이 보시다시피 간단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 정권을 안 뺏기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앞으로 오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2달 동안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 수많은 공격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는 누가 되든지 되니까 네. 우리 후보 중에 아무나 고르면 된다라고 우리가 여유를 부릴 상황인가에 대한 저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대선도 다 이길 거로 생각했는데 졌잖아요. 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이유가 어떤 개인의 후보를 넘어서 제발 정권 교체는 이번만큼은 성공해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 네. 그 염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송 의원께서 이 이재명 시장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셨는데 정 의원께서도 한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문재인 우리 후보가 앞서가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번엔 정권은 교체된다 이렇게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요. 전면적인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이 전면적인 또 총체적인 어떤 개혁의 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려되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의 힘 비롯해갖고 네. 많은 정책 자문단 외부 인사들 영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캠프가 국회의원들이 아닌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비선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은 만약 후보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물이 없다, 정책이 없다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에 집권 경험이 있고 또 10년간의 그 와신 상담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121명이나 되는 뛰어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과 또 민주당의 정책을 가지고 또 새롭게 그분들과 의논하고 지금 새롭게 어떻든 촛불 과정을 만들어낸 시민들과 함께 네. 권력을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 중에 거기에 대해서 네. 한마디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성호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당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은 이유가 저는 친문 친노도 아니고 제가 공정한 그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문재인 후보가 저희 당의 공식 후보가 된다면 네. 당과 긴밀히 통합 선대본부를 만들어서 네. 당 중심의 선거, 당이 집권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네. 게 문재인 후보의 일관된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10년에 네. 이런 것들은 인수위가 없는 현 보궐선거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인재 풀을 네. 가지고 국정 준비를 하는 것으로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문재인 감사합니다.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그리고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정성호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